정의당은 이제 이번 대선이 여성과 남성을 좀 갈라치게 하는 문제, 이게 문제를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목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성평등 젠더 선진국을 만들겠다. 좀 어려운, 젠더도 어려운 말이지만 네. 예, 풀이 좀 해주시죠. 우리가 OECD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선진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일관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인권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조사 기관들이 또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에 대한 평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격차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민간 기업의 임원진 진출 비율이 OECD 선진국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노동 환경이 선진국들 중에 최하 꼴찌인 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다 선진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의 어떤 성평등 선진국 그리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과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여성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성폭력을 근절해서 동료 시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공약 중에서 더 살펴볼 공약 중에 이제 부동산 정책 공약도 좀 있는데, 참여연대가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이제 구성해서 공약 평가단을 마련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보다 심상정 후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동안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 수요 억제에 조금 더 집중하셨던 거잖아요. 네. 어떤 공약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좀 앞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예. 게 모든 정책 공약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던 후보가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왔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두 거대 양당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지만 정말 그 정책은 거의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을 예.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를 풀어야 되고 폭탄 공급을 해야 되고 감세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정책의 기결점은 결국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에게 얼만큼 더 많은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44%의 무주택자 그리고 세계의 어떤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지옥고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가 해야 될 더 시급한 의무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수십 채씩 가지고 투기해서 돈을 벌고 불로소득을 챙기면서 자산 격차를 늘리고 있는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이제 집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를 하고 또 청년들의 당장의 어떤 주거급여 같은 것들을 좀 더 늘려서 집 없는 사람들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자라는 정책을 내놨고요. 그런 점에서 이때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오지 못했던 목소리를 심상정이 유일하게 냈기 때문에 전문가들께서 많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근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정의당 공약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주 4일제 이제 복지국가 플래카드도 이렇게 달려 있는 네. 것이 더 보긴 했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특히 이재명 후보도 이 4.5일을 강조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빠르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안은 2022년에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공론화와 합의를 이뤄내고 2027년까지 임기 내 5년 안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이미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또 일본의 경우에도 주사일제로 나가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이미 실현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주사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오래 그냥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쉴 때는 푹 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지금 어떤 시대 변화의 추세가 아닌가. 특히나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보다 1년에 평균 한 달을 더 일하는 굉장히 그 고강도 장시간 노동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어떤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경제 대책도 중요할 겁니다. 그동안 이제 진보 정당 경제 성장 담론보다는 복지 담론에 너무 주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경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긴급한 것은 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보호 대책이 일단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이 일관되게 2020년 3월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실행되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260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효율의 가치만 쫓다가 결국은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했기 때문에 코로나 대재앙이 인간을 다시 습격한 이런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가려다가 우리가 2년을 멈춰 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녹색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가치를 성장의 개념에 잘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에서 정의당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성장 제1원칙 밑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릎 꿇게 만들었던 이런 사회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일단 내일은요 대선만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전국 5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정의당도 이제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에 후보를 냈습니다. 네. 후보들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시죠? 네, 지금 일단 그 두 곳의 후보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왔던 후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두 개의 보궐선거는 1번이 없는 선거로 치러지거든요. 2번과 3번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처럼 어떤 사표론이라든가 양강구도 안에서 제3당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 들어오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정말 2번이 아니면 3번이다.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또 자기 지역 기반을 갖고 이뤄왔던 후보여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정된 시간이 저희가 다 됐는데요. 끝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왜 대통령에 대하는지 주권자들의 한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사실 1번이 좋으면 1번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좋으면 2번을 찍는 겁니다. 1번이 싫어서 2번 찍고 2번이 싫어서 1번 찍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담아둔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이런 대통령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3번 심상정이 좋으면 3번 심상정을 찍으면 된다고 봅니다. 모든 분들이 심상정의 정책과 대안이 가장 좋다. 그리고 심상정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만큼 더 나아가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아껴두지만 마시고 투표장에서 직접 표로 연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심상정이 얻는 지지율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